금융시장, 이거 정말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가상세계를 통해 풀어보려고 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든 건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시장은 대체 왜? 때로는 아무런 논리 없이 갑자기 무너지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이 없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선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미해결 미스터리.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이 혼돈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기존 이론으로는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마치 범인은 눈앞에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는 탐정 같았달까요?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기존 경제학, 특히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냐면 모든 투자자는 아주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찾아간다고 믿었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론이랑은 완전 다르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고 조용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널뛰고 거품이 생겼다가 퐁 터지고 이런 기이한 현상들은 합리적인 투자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바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잘 짜인 기계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시장을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아주 혁신적인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이 기존 모델이에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봤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적응하고 그러다 보니 예측 못한 현상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복잡한 생태계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바뀐 거죠. 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 도구가 바로 행위자 기반 모델, 줄여서 ABM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안에다가 금융시장을 통째로 만들어 놓은 가상실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평균적인 투자자라는 게 없다는 점이에요. 실제 우리 시장처럼 이 가상세계 안에는 저마다 다른 생각, 다른 전략을 가진 수많은 가상 투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세 번째 장, 시장 시뮬레이션의 내부입니다. 그럼 이 가상 실험실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면서 이 복잡한 시장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제학자 블레이크 르바룬. 이분이 바로 이 가상시장을 설계하고 시장의 미스터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르바룬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다양한 스타일의 투자자 그룹을 만들어요. 기술적 분석과 가치 투자자, 이런 식으로요. 둘째, 이들이 내놓는 주문을 모아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상시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정말 혁신적인데 바로 전략의 진화입니다. 돈 버는 전략은 다른 투자자들이 따라하고 돈 잃는 전략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적자생존 법칙처럼 투자 전략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델이 과연 시장 붕괴라는 거대한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이 일부러 시장을 붕괴시켜라 이렇게 프로그래밍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뿐인데 글쎄, 이 가상시장이 스스로 거품을 만들고 또 스스로 붕괴하는 현실 세계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증거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가격 그래프랑 실제 S&P 500 지수 움직임을 비교해봤더니 통계적으로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와, 이 모델이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증명된 순간이죠. 그럼 대체 왜 붕괴가 일어난 걸까요? 모델이 그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버블이 점점 커지면 돈을 버는 전략이 비슷해지면서 너도 나도 그걸 따라하게 돼요. 그럼 시장 전체가 거의 하나의 전략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마치 젠가 블럭을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것처럼요. 이때 단 몇 명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그 작은 충격이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즉 패닉셀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상 실험실에서 얻은 놀라운 발견을 다시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델이 주는 시사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시장에 장기 투자자가 많아지면 90%까지 늘어나면 변동성이 확 줄어들죠. 반대로 단기 트레이더가 90%를 차지하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투자자가 많아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모델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과연 코드로 짜인 가상 투자자가 우리 인간의 그 복잡한 심리, 특히 공포와 탐욕 같은 감정들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마어마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고요. 또 모델을 현실 데이터에 딱 맞게 조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그 비합리적인 감정이나 인지 편향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건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금융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는 바로 결합에 있습니다. 이 ABM을 인공지능 AI랑 합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훨씬 정교한 가상 투자자를 만들 수 있겠죠. 또 요즘 때는 디파이나 블록체인처럼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는 시장을 분석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바론의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잡계다. 시장을 예측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모든 기술의 발견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언젠가 우리는 현실 경제와 똑같이 작동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다음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심지어 예방까지 할 수 있게 될까요? 이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